아니 귀지가 왜 끈적끈적해? 귀지 파면 그냥 가루처럼 바스라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럭키한 분들이에요. 마늘을 그냥 하나만 먹어도 땀을 흘리면 바로 마늘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아예 그냥 한국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치즈, 햄버거 이런 것만 먹었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냄새 심해진대요. 아, 그래서 야근하고 나면 정수리 냄새가 더 나는 건가요? 그럼 못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원장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진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도 냄새가 나나? 그냥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PD님한테도 냄새 나죠? 진짜요? 근데 저녁이랑 아침마다 씻거든요. 여름에 땀날 때마다 씻어요. 그래도 냄새 나요. 이게 엄연히 말하면 땀 냄새랑은 조금 다른 건데 사람마다 냄새가 다 다른 거 알아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야크라는 개의 기사가 났거든요. 이 얘가 경찰청에서 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을 때 강아지들 먹는 케이크랑 오리 목뼈를 되게 좋아해서 부상으로 줬대요. 케이크를 먹고 있는 사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얘가 상을 왜 받았냐면 이 야크가 경찰견인데 이 친구 소속이 과학수사대 채취증거견이래요.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있는 분인데 집을 나가셔서 가족들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할아버지를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이 야크를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야크한테 할아버지의 냄새를 인지를 시키고 찾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이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6일 만에 발견을 해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얘 아니었으면 진짜 못 찾았겠네요. 우리 그냥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숲속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이 야크가 아니었으면 아마 못 찾았겠죠? 진짜 신기하다. 진짜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군요. 그쵸. 이게 냄새가 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못 느끼는데 이런 특수한 개들은 후각이 우리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예민하대요. 그래서 각각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야크가 이런 식으로 2022년도에는 살인 미수 피의자도 찾아냈대요. 이 사람이 사람 2명한테 둔기로 머리를 가격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있었는데 또 그때 야크한테 이 사람의 냄새를 인식을 시켜서 냄새를 통해서 산속에 숨어 있는 걸 찾아냈대요. 그래서 검거를 했대요. 그러면 채취가 왜 나는 거예요? 땀 냄새랑 다른 거죠, 이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땀 냄새는 아닌데 땀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는 맞아요. 땀 냄새 맡아봤어요? 아니요. 우리 땀은 원래 냄새가 없어요. 우리 땀 흘리고 나서 곧바로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무슨 냄새 나는지 기억나요? 바로 올렸을 때는 냄새가 안 났던 것 같거든요. 그쵸. 원래 땀은 냄새가 없어요. 근데 이 땀이 우리 피부에 있는 세균이랑 만나서 그 세균이 땀들을 분해를 하면서 그때 이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땀샘이 2종류가 있어요. 에크린 땀샘, 아포크린 땀샘 2개가 있는데 2개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에크린 땀샘은 그냥 전신에 다 있는 거. 두피부터 손끝, 발끝까지 다 있는 더울 때 땀나는 그게 에크린 땀샘이고 아포크린 땀샘은 특정 부위에만 좀 분포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위가 겨드랑이. 땀샘의 종류가 다르니까 분비되는 땀 종류도 조금 다르겠죠.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좀 더 진하고 탁하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땀들이 분해가 되면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땀 냄새가 다른 데 냄새랑 좀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개인마다 채취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뭐 개인마다 분비되는 땀 성분도 조금씩 다르고 갖고 있는 세균도 좀 다르고 먹는 것도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 받으면 냄새 심해진대요. 아, 그래서 야근하고 나면 정수리 냄새가 더 나는 건가요? 그럼 못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원장님, 혹시 나라별로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들은 우리한테서 마늘 냄새 난다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PD님 혹시 유럽 여행 가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갈 예정이에요.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여름에 갔었는데 유럽에 볼거리가 진짜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인상 깊은 뭐 건축물, 뭐 도서관, 미술관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 좀 약간 잊을 수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딱 탔을 때 나는 그 겨냄새. 물론 겨드랑이 땀 나면 냄새 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그런 냄새를 못 맡아봤던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겨드랑이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슬퍼요. 왜요? 이게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대요. 이 유전자가 A랑 G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A타입 유전자면 채취가 거의 안 나요. 그런데 G타입이면 채취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전적으로 겨드랑이 냄새가 많이 나냐 안 나냐 이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안 씻어서가 아니라. 근데 어릴 때 엄마가 귀지 파준 적 있죠? 엄마 이렇게 무릎에 누워가지고. 네. 근데 겨드랑이 냄새랑 귀지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귀지가 끈적끈적하냐 안 하냐도 이 유전자가 결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니 귀지가 왜 끈적끈적해? 귀지 파면 그냥 가루처럼 바스라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럭키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AA 타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귀지도 말라서 바스라지고 겨드랑이 채취도 덜 나고 이런 분들이고, 근데 이제 G 타입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겨드랑이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귀지가 끈적끈적하대요. 물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좀 귀지 파줬을 때 끈적끈적한 사람들이 있으면 잘 씻으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시아 사람들은 이 AA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율이 되게 높대요.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A 타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대요. 미국의 레딧이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도 있어요. 글 제목이 되게 좀 웃겨요. 한국인들은 원래 채취가 없어.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거기 댓글을 막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진짜야. 내 남친 한국 사람인데 10시간 밖에서 일하고 와도 땀 냄새가 안 나. 진짜야. 그래서 여름에 런던 지하철 타는 것보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게 100배는 더 나아. 뭐 이런 글도 있고,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표를 보면 이 막대기 까만색은 G타입이고 회색은 A타입인데 흑인, 백인, 유럽 사람들은 다 G타입이 월등하게 많고 뭐 몽고, 중국, 한국, 일본 이제 이런 사람들은 훨씬 A타입이 많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거의 뭐 100% 가까이라고 나와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채취랑 귀지랑 상관이 있다는 게 진짜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냄새가 없는 편이 많구나. 근데 그래도 좀 심하게 냄새나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발냄새라던가 뭐 정수리 냄새라던가. 아, 그쵸. 근데 그거는 사람이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발은 이게 땀샘이 많아서 땀도 많이 나는데 거기 발이 이제 습하니까 균도 많이 있어요. 그 습한 걸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있어서 땀도 많이 나고 땀을 분해하는 세균도 많으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도 이게 머리카락이 덮여 있으니까 온도랑 습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런 환경에다가 또 이제 두피에서는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피지랑 또 섞여가지고 특유의 그 우리 정수리 냄새가 나는 거죠. 듣다 보니까 그게 궁금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취가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맞아요. 박찬호 선수 알죠? 네. 박찬호 선수가 옛날에 미국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뛸 때 마늘 냄새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어떤 선수는 껌 씹다가 씹던 껌 이렇게 던지면서 너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막 그러고, 근데 마늘을 그냥 하나만 먹어도 땀을 흘리면 바로 마늘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한국 음식에는 마늘이 안 들어간 음식이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아예 그냥 한국 음식을 먹는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치즈, 햄버거 이런 것만 먹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지나서는 아무도 자기한테 마늘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우리 땀 냄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기들한테서는 막 꼬순내 같은 거 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는데, 일단 그 신생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지라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하얗게 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태지 냄새가 이제 피부에 배어서 그 냄새가 좀 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는 아직 피지샘이 발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피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맡을 때 그 시큼한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는 거고 꼬순내만 나는 거고, 그리고 또 애기들은 젖을 먹으니까 모유의 냄새가 또 땀 같은 걸로 이제 배출이 돼서 그런 냄새가 전 냄새가 나는 거고, 또 애들은 엄마들 모성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분비를 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애기들의 그 특유의 꼬순내가 나는 거죠. 그럼 몸에서 나는 냄새가 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거는 안 좋긴 하니까 채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죠.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잘 씻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샤워를 잘 해서 몸에 있는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겨드랑이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아포크린 땀샘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잘 씻고, 씻는 것만으로도 잘 안 되면 일단 만약에 이제 털이 좀 많다고 하면 제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땀이 아무래도 많이 묻게 되고 세균도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좀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데오도란트 이런 걸 좀 써주면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뭐 피지, 땀 이런 것들이 옷에 묻어서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먹는 것도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냄새가 강하게 하는 음식들, 뭐 마늘, 양파, 술 이런 것도 냄새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줄이는 게 좋고, 대신에 또 채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녹차, 파슬리, 과일 이런 것들은 몸에서 나는 채취를 줄여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많이 먹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빨리빨리 빼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냄새가 심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당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네요. 일상생활에서 좀만 조심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오늘은 채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또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고 채취가 얼마나 심하냐 그 정도도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그런 면에서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가지고 와볼게요. 생활 속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